이제 웹 개발에서 이제 타입스크립트는 이제 너무 당연시 사용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왜 이 타입스크립트를 써야 되고 실무에서 어떤 그런 장점들이 있는지를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타입스크립트의 역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2012년에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안전하게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괜히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타입이 왜 필요하겠어, 뭐 이런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3년과 14년 때 조심스럽게 일부 기업이나 팀에서 적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16년 이후부터 앵귤러라고 해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이죠. 앵귤러에 타입스크립트를 공식적으로 채택을 하면서 스타트업이나 중대형 서비스 그리고 프론트엔드 팀에서 그때부터는 비교적 타입스크립트가 기본값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그 외에 이제 생태계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확산이 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제 현재에는 이제 타입스크립트가 이제 웹 개발에 있어서 기본값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 예시를 보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자 환경, UI가 동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준비를 하였고, 그 안에 JS 펑션 이제 A라고 하는 펑션 하나를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펑션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제 argument라고 해서 이 펑션이 받는 값들이죠. 결과 값을 리턴을 이제 해주게 되면 이렇게 넘버가 이제 리턴이 된다. 그리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리턴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한계가 가령 넘어오는 데이터가 이런 이제 오브젝트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을 때, 보시는 것처럼 any라고 해서 이 데이터의 각각의 이제 속성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 펑션을 작성을 하는 사람이 어떤 데이터가 이제 이 펑션에 사용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작성할 당시에는 알고 작성을 하겠지만, 향후에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펑션이 이제 여기저기에 많이 사용이 될 건데, 이제 그에 따라 이제 코드 리팩토링을 할 경우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펑션이 이 데이터의 어마운트 넘어온 값에서 150을 더해서 이걸 최종적으로 이 값을 반환해 준다고 했을 때, 이제 이 값이 100이 넘어오면 250이 리턴이 되는 펑션이 되겠죠. 이제 이 펑션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허들이라고 한다면 이 펑션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데이터의 형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뭘 넘겨줘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넘겨주었을 경우에 이제 어마운트가 100이고 예상되는 250이 리턴이 되니까, 그리고 보시면 이 펑션이 사용되는 쪽에서 보면 리턴하는 값도 이제 뭐가 넘어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좀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이 펑션에서 나온 값을 이제 받아서 UI에다가 보여주고 싶을 경우에 도대체 이게 무슨 값인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FTSX는 이제 타입스크립트가 지원되는 JSX 파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넘버죠. 여기서는 뭐 이렇게 결과값은 넘버라고 말을 해줄 수 있죠. 그리고 이 넘버를 여기다가 하나 넣어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250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딘가에서 이제 이 펑션들이 여러 군데서 사용이 될 텐데, 가령 이 펑션에 넘겨주는 이제 argument죠. 현재는 제대로 넘겨주고 있는데, 가령 이 펑션이 사용되는 곳에서 얼규먼트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에 보시면 우리가 작성하는 에디터 상에서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제 있죠. 펑션은 이 데이터 오브젝트를 받아서 그 데이터 안에 있는 이제 amount라는 값을 사용해서 결과를 내는 펑션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꼭 넘어와야 하는 이제 그런 펑션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무런 이제 제약 없이 에러 없이 파일이 되고 이제 동작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브라우저 콘솔 가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넘겨받아야 되는 이제 데이터 오브젝트 자체가 undefined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런타임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아예 이제 나오지 않고 있죠.
지금 보신 예제는 이제 아주 간단한 예제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이제 복잡도가 더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에러를 우리가 사전에 캐치내는 데 있어서 이 자바스크립트는 많은 불편한 점이 있다. 펑션은 여러 개의 아규먼트들을 넘겨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아규먼트는 string, number 이런 primitive 타입이 기본적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흔히 많이 사용하는 이런 오브젝트 형태의 아규먼트들도 같이 흔히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복잡도가 더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가령 이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아규먼트가 사용되고 있는데, 작성할 때는 당연히 알고 있겠죠. 뭐 타이틀이 뭐 이제 스트링이라고 알고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소문자로 변환을 해주는 식으로, 그리고 리턴도 우리가 오브젝트 형태로 바꿀 수가 있죠. 방금 이제 리턴 데이터의 형태를 오브젝트로 바꿔주었기 때문에 이건 넘버는 안 맞죠. 그리고 지금 이제는 이 펑션이 데이터와 타이틀 이제 두 개의 이제 펑션을 갖는데, 가령 이제 데이터는 우리가 제대로 넘겨주고, 이제 여기서야 지금 이 파일은 tsx 파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타입스크립트 에러를 이제 잡아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고쳐보죠. final amount는 리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타입스크립트는 넘겨주는 데이터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브젝트이고 그 안에 이제 두 개의 키를 가진 형태의 데이터인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게 무슨 타입인지는 자바스크립트로 쓰여진 펑션이기 때문에 키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키가 뭐가 존재하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컴파일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to lowercase 이제 이거를 읽을 수 없는데 왜 읽을 수 없냐? 이 타이틀이 이제 undefined 돼 있는 거죠. 왜 undefined 되어 있냐? 이 펑션에서 두 번째 아규먼트인 타이틀을 넘겨주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undefined가 되고 이제 런타임 에러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두 번째 아규먼트까지 제대로 넘겨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에러가 해결이 되면서 사용자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타입스크립트로 작성할 경우에 그럼 어떤 이점이 생기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다음과 같이 타입스크립트 파일에서 이제 펑션을 동일하게 작성을 해보죠. 친절하게 데이터와 타이틀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오는데, 현재 아규먼트가 없죠. 아규먼트를 이제 지정을 해줬는데, 여기에 이제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정의를 해주는 거죠. 타이틀은 이제 스트링이 되겠죠. 이 타이틀은 이제 스트링으로 인식이 되는 거고, 이 to lowercase는 이 스트링에 대해서 제공되는 이제 내장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데이터는 이제 오브젝트의 형태라고 했죠. 이렇게 바로 오브젝트에 대해서 타입을 정의를 해주게 되는 id 스트링이다. amount는 number, numbers, number의 array가 되겠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넘어오는 이제 아규먼트 데이터는 이렇게 보시면 이런 프로퍼티들이 존재를 하는구나. 그리고 각 프로퍼티는 어떤 데이터의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바로바로 손쉽게 확인을 하면서 어떤 문제 소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된 펑션을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현재는 제대로 된 아규먼트들이 넘어가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펑션에서 요구하는 이제 데이터의 아규먼트들의 상세한 데이터 타입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넘겨줘야 되는 데이터는 이제 오브젝트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이제 각각의 프로퍼티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넘겨줘야만 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고 펑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코드를 작성할 때 실수도 줄일 뿐만 아니라 그런 에러를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뭐 프로퍼티의 네임이 뭔가 이제 잘못 정의를 해준다거나 했을 경우에 이렇게 바로 뭔가 잘못됐다 이제 바로 확인하고, 이 프로퍼티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요거를 빨리 인지하고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배포 전에 사전에 잡아버리기 때문에 아까 자바스크립트에서와 같은 그런 앱이 동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에러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러들을 보고 이제 바로바로 고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와는 다르게 리턴을 받는 이 오브젝트 각각의 프로퍼티들의 데이터 타입이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펑션에서 리턴되는 값을 사용하는 곳에서도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하고 그 값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이제 예제를 통해서 타입스크립트를 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왜 사용하기를 원하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실질적인 타입스크립트의 훌륭한 기능들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터페이스 사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펑션에 보면 그 데이터 아규먼트에 대해서 타입을 정의를 해줬는데, 요거를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데이터 타입 A라고 이름을 정해보죠. 얘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제 깔끔하게 이걸 계속 라인을 늘려가면서 복잡한 오브젝을 하나하나 다 넣지 않고, 물론 동작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보기 좋고 깔끔하게 우리가 이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의한 이 인터페이스를 익스포트 해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 A가 우리가 이제 사용되는 이 펑션을 사용하는 곳에서 이 데이터 A라는 오브젝은 이 데이터 타입 A 타입을 가진 오브젝이다 라는 것을 이제 명시를 해줌으로써 데이터 A는 데이터 타입 A고, 데이터 타입 A는 이렇게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어떤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프로퍼티들이 포함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타입스크립트 에러에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 A라는 인터페이스에는 something이라는 이제 프로퍼티가 존재하지가 않는다. 이게 만약에 이 오브젝에 우리가 이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지정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는 것처럼 우리가 넘겨주기에 만든 이 오브젝은 전혀 문제가 이제 없는데, 이렇게 되면 요 something이라는 프로퍼티가 이 데이터를 넘겨주면서 이제 같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정의한 이 펑션에서는 요구하는 건 요 세 개의 프로퍼티인데 또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에러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곤 하지만 이러한 미스매치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사용이 되고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디버그함에 있어서 굉장히 골치 아파지게 되는 거죠. 가령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 세 개 프로퍼티 중에 이제 하나를 없앴는데 두 개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이 numbers라는 프로퍼티가 정의가 되어 있으니 얘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펑션이 요구하는 이 데이터 타입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내가 넘겨줄 이 데이터 A의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이 지금 내가 정의한 오브젝은 이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 없는 프로퍼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잡아주고, 당연히 이제 missing 나는 프로퍼티에 대해서도 당연히 여기서 바로 잡아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정확하게 이 펑션에서 요구하는 이 데이터 타입 A에 맞게 사용되는 곳에서도 정확하게 넘겨줌으로써 그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령 그 이후에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새로운 프로퍼티를 이제 추가를 만약에 해주게 되면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다 에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 쉽게 찾아가지고 업데이트를 올바르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뉴프롭에 대해서 아까 불리언이었죠. 이렇게 해주면 업데이트도 이제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어떤 프로퍼티들은 옵션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물음표를 이제 갖다 붙여주면, 물음표가 없으면 이 프로퍼티들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의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불리언이 넘어오든 아니면 undefined 되든 상관없다. 없어도 무방하다가 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펑션의 아규먼트 중에 오브젝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별도로 깔끔하게 지정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 펑션이 이제 리턴이 있을 때, 특히 이제 오브젝 형태일 경우에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해서 스트링이죠, 넘버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 펑션의 리턴 타입은 이렇게 된다. 이제 펑션이 리턴을 해주는 이제 값을 보면 이런 형태를 가진 타입을 리턴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이 리턴 이 인터페이스를 가서 보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final amount는 넘버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다음 거는 이제 스트링의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넘어온 리설트 오브젝의 형태가 복잡해도 정확하게 프로퍼티들이 뭐고 타입이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의 경우에 이제 요건 넘버니까 값을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인 계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얘가 확실히 넘버니까 그 값을 활용해서 다른 결과를 이제 낼 경우에도 정확하게 넘버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스트링이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할 때 정확하게 데이터 타입을 알 수 있다. 이 개발 과정에서 정확하게 배포하기 전에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아무리 복잡하고 큰 프로젝트여도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 중에 간단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른 타입스크립트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